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영상 잘 시청하셨죠? 선생님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의 수업이 많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전공이 아닌 타 교과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좀 많이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수업으로 보답할게요. 그럼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부터 나가는 진도는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 후 있을 1차 지필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합니다. 일단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사용하는 단어와 강의대요. 선생님이 나중에 올려줄 핵심 정리에서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과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나 하는 복수 문제를 선생님이 매번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했다시피 선생님의 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출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매번 복수 문제를 선생님이 만들어서 올린다고 하면은 1차 지필고사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강의를 대충 듣지 말고 필요하다면 필기를 하면서 듣는 걸 추천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사회와 우리 생활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생소한 단어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도 역시 4개의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화방에서는 현재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는 정보과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채팅방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인 정보과학의 정의와 정보과학 기술의 종류에 대해 배울 거예요. 세 번째 채팅방에서는 정보과학 기술의 활용 분야, 마지막으로 정보과학 기술의 영향력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채팅방부터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생활과 정보과학은 많은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우리가 현재 생활할 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대부분 정보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정보사회에서 변화를 주도할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해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진은 현재 일반적인 택배 사원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른쪽 사진 한번 보실까요? 무엇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이미 아마존에서 특허를 낸 드론 택배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드론 타워를 이용하면서 드론들을 관리하여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상품을 받는데 많은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쌤, 그럼 만약에 드론을 낮추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비정상적인 시도를 할 경우 안전 모드를 실행하는 특허도 이미 취득했다고 합니다. 아직 상용화는 안 되었지만 현재 예측되는 단점들을 극복한다면 조만간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보과학과 우리 생활의 연관성은 잘 알겠는데요. 도대체 정보과학이 뭔가요? 정보과학이란 정보를 전달, 축적,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쌤, 그러면 정보과학 기술은 정보과학을 이용하는 기술인 거죠? 맞아요.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 자료구조, 논리회로 등의 다양한 정보 지식과 컴퓨팅 시스템을 결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술을 정보과학 기술이다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술, 네트워크 기술, 정보 보호 기술,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정보과학 기술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데이터 분석 기술은 많은 양의 자료 중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미 있는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기술로 크게 자료 수집, 저장,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시 찾기,
시각적 표현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자료 수집 저장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수집 방법을 통해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여 저장하고요. 2단계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시 찾기에서는 저장된 자료 중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골라내고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며 마지막 3단계 시각적 표현 단계에서는 추출한 정보와 지식을 그래프, 표 등의 시각적 표현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활용 분야로는 일기예보, 마케팅, 재난예측, 교통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 기술은 잘 알아두세요. 각 단계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기술입니다. 네트워크 기술은 컴퓨팅 장치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스마트폰과 사물과 사물 등을 연결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과 원격 진료, 화상회의가 그 예인데요. 우리 학교에서도 네트워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스마트 팜실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딸기를 키우고 있는데 원격으로 비닐하우스의 문을 여닫고 일정 시간에 자동으로 양액을 공급해주고 첨단 기기인 MBA를 이용하여 공기 중의 온도, 그리고 땅의 온도, 그리고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 원격으로 여러 장치들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가 엄청 맛있게 익었어요. 보세요. 요즘 선생님은 농부가 되어서 매일 딸기 하우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답니다. 나중에 학교에 오면 딸기 하우스에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러면 딸기는 잠시 잊고 정보보호 기술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은 그 개방성으로 인해 정보 보안의 필요성을 증가시켰습니다. 모든 것과 연결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죠. 따라서 허가된 사용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보호 기술은 모든 정보과학 기술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 분석 기술, 네트워크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의 모든 정보과학 기술에 확고한 정보보호 기술이 없다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술로는 여러분들 아마 생소한 단어일 것 같아요. 바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기술입니다. 과거 컴퓨터는 키보드만으로 사람과 소통했지만 마우스나 태블릿, 터치 스크린 등이 나오면서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는 방식을 사람의 손짓, 시선, 동작 등을 통해 조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다 편리하게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활용 분야로는 가상현실, 모션 게임, 음성 처리 기술 등이 있고요. 모션 게임이란 별도의 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거나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도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동작을 인식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아직까지 인간처럼 완전한 사고를 하는 로봇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 이상의 지능적 기능을 수행하는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체스나 바둑 분야에서는 이미 인간을 앞섰고, 알파고 아시죠? 스스로 그림을 그리거나 신문 기사를 써내는 로봇도 쏙쏙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력된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문제 해결 성능과 효율을 스스로 증대시키는 일명 딥러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AI에 보면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앞선 지능으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간 날 때 한번 봐보세요. 선생님이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분야로는 로봇 기술, 기계 번역, 영상 인식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채팅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보과학 기술에 대해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러한 정보과학 기술의 활용 분야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지 분야로 축약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분야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되면서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아도 신체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알맞은 처방을 실시간으로 내려주는 등 정보기기의 활동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술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컴퓨터가 유명화가 그림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정보과학 기술로 인해 인간의 고유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창작 분야까지도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퓨터가 요 왼쪽 사진을 보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요소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체크하는 요 그림이 우리 급식실에도 있더라고요. 어떤 화가가 그린 거냐면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요 두 개를 학습시켜 가지고요. 이제 인공지능만의 반 고흐라는 미술 작가가 그린 것처럼 요거를 요런 식으로 정보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기법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비슷한 것 같나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두 개가 똑같은데 요거를 좀 축약한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화풍이 굉장히 이제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 분야입니다. 학업 성취도, 학습 성향, 감성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과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또 누구나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데이터 분석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졌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도 교육 분야에 활용된 정보과학 기술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활용 분야에 대한 스포츠 내용인데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으로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선수의 건강 상태나 훈련 내용 관리, 경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선수 배치 등 기존의 사람들이 하던 일을 대체하거나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명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신입 때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지만 2년차부터는 그 선수의 습관, 장점, 단점들을 파악하여 상대팀에서 대비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 어느 정도 정보과학 기술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나요? 이제 드디어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이 정보과학 기술의 영향력입니다. 분명 정보과학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세상을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감청, 도청 등의 사회 문제를 가져왔고요.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인터넷은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인해 개인정보나 기밀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사건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발전된 정보과학 기술이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 정보과학 기술 속에서 해당 정보과학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여 개발해야 하며 그 발전 과정에서도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첫 수업 어떠셨나요? 선생님이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쭉쭉 지나가진 않았는지 좀 걱정이 되네요.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아니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정보과학 분야의 직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